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소위 이제 원숭이 뛰잖아요. 네네. 진짜 이제 병신년이 왔는데요. 시장의 병신년은 어둡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일단 연휴는 일단은 잘 보냈고요. 네. 연휴는 이제 보내는 동안 좀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급락에 네. 대한 쪽이 진행이 됐고, 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네.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됐죠. 네.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춘절을 알고 맞는 매지만 네. 좀 더 아픈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어둡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아침에 좀 보합권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660억의 순매도 코스피 기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무려 400억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요. 수급도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맥락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장 시작할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 오전장 생각보다 관망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매도세에 대한 흐름이 좀 가시화되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쪽이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기로죠.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이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하락에 대한 출발이냐, 네네.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꽃샘추위냐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쪽을 두고서 이제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400억 이상.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매도에 대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일단 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이제 많이 내렸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일본밖에는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 일본밖에 없었다라는 거.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일본에 대한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았냐고 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우리 시장만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만, 중국은 춘절로 또 이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국절 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이 좀 매를 맞는 이제 그런 네. 역할에 대한 쪽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장 비해서 오전장이 살짝 반등이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네. 코스닥 코스피 지금 보게 되면은 오전장 고점에 대한 부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에 대한 쪽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점권에 와 있는 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코스피가 코스닥 같은 경우가 2.9% 하락, 그다음에 네. 코스피 같은 경우가 2.38% 하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종목에 대한 낙폭이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컸던 종목군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한 7.8%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늘 6%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실적에 대한 흐름이 발표되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네. 목요일 같은 경우 한 11%까지 올랐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보게 되면 오늘 한 7.3% 정도 그러니까요. 또 하락을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할 것 없이 일단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쪽이 약세. 그중에서 네.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일부 KTNG라든가 이런 이제 좀 변동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적게 네. 전개가 되는 네. 이제 그런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네. 원래 이제 좀 적은 네. 저베타 종목들만 강세를 좀 네. 보여주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수급상이라든가요, 이런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수급상, 외군의 흐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오늘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오르는 게 없죠. 오르는 게 없고요.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악재가 꼬리 있는 악재.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하나 꼼꼼히 난상 토론 한번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오늘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코멘트 할 게 두세 개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하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셀트리온이요. 오늘 9% 10%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보합까지 와 있는데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큰 뉴스가 있었던 거 하나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같이 올라가는 거 아주 싫어하죠. 저는 이런 거. 근데 하여튼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게 된다고 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퍼스텍류.
포스텍이래 내건 뭐 그 밖에 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말하기도 싫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 역시 음봉으로 좀 맞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오늘 그 지금 뭐 마이너스 보아까지 와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고리아연입니다. 고리아연. 고려아연. 네, 고리아연이요. 그래서 그 정도 와 있고요. 아침부터 KTNG 정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거 지금 외국 매수가 좀 살아 있는 거. 요 정도 있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커멘탈 주식이 그러니까 강한 것 중에 커멘탈 주식도 하나도 없는 그런 쉽게 해서 어처구니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슈별로 우리가 난상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인데요. 오늘 보면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에요. 네. 바로 이분 나오셨어요. 어떤 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뭐 메르츠 김성훈 과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변하셨는지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김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환경 스타워즈? 스타워즈. 네. 첫날이니까 이틀 나면 잘 됐다고 뉴스에도 쭉 나던데. 뭐 이틀째 의미 없죠, 근데. 이틀째인데 네. 지금 3일째고 이틀째 때 뭐 2등 올라갔었는데 네.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죠. 끝나봐야지 하는 거죠. 끝나봐야죠. 네. 하여튼 우리 김성훈 과장 겸손 김성훈이야. 네. 하여튼 김성훈이나 이런 사람 치고 겸손 안 한 사람이 없어. 이 친구 우리 김성훈 과장 있지만 여기 나온 김성훈 과장보다 몸무게가 1.5 나가는 여기 김성훈 전문가도 사람이 또 겸손하잖아요. 네. 하나 둘 이슈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네.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들이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그것이 버블이든 버블이 아니든 간에 떨어진다는 결국은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 떨어지는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종이돈을 발행한 나라들이잖아요. 양적 완화, 네. 윤전기 돌려가지고 달러를 찍어냈고 유로화를 찍어냈고 엔화를 찍어냈던 나라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지금 와서 그들의 어떤 아베노믹스가 맞네, 틀렸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네. 위안화를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네. 어제도 옐런 의장의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위안화에 대한 리스크가 자기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위안화 핑계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를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경기를 부양했다라면 그거에 대한 분명히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추구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시작도 안 하고 시작하려고 한 찰나에 네.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고평가된 위안화에 대해서 자꾸 중국 탓으로 중국의 경기 부진 얘기하면서 뭐 중국발 뭐 경착륙 우려감을 얘기하면서 그쪽으로 편견을 돌리는데 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아니다. 네. 자, 이번에 춘절 기간 동안 중국 소비가 126조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대비 11% 증가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중국이 경착륙한다? 그러면 작년에 12% 증가한 중국 소비 춘절 기간에 126조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들이 다들 자꾸 뭐랄까요?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서로 이제 펀더멘탈과 어떤 핵심을 짚어낸다기보다는 지금 자꾸 막 커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막 그 핑계거리를 찾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역시도 지금 이거 지금 뭐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요 투매? 네. 오늘 보시면은 코스피도 뭐 그 코스닥도 그렇고 뭐 엄청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투매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솔직히 뭐 같은 얘기를 2달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 2달 동안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민망해요, 솔직히. 네. 왜냐면은 어차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올 한 해에는 주식시장은 전 좋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주도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추구 전략으로 인해서 그런 변곡점이 나오고 있고 즉 계절이 바뀌는 어떤 그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환절기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주시장이
대세하라고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 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과 종목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저희 씨도 뭐 바이오메드나 한미아품 비롯해서 이런 좀 시가총액 상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안 보일 때는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오늘 보시면 한미사이언스가 4% 떨어지고 바이오메드가 5%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뭐랄까요? 저희가 틀렸다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안 보일 때는 큰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맞대. 네. 만약에 그 하이 세컨티어 종목들에서 대안으로 나온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때는 갈아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그저께부터 아니 지난주부터 네. 오늘까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 종목들이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저는 여전히 지금은 뭐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피해야 되는 조정은 아니다. 역시나 뭐 견뎌야 되는 조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 그동안 뭐 꾸준히 하셨던 얘기인데요. 네. 그에 대해 코멘트 할 건 없어요? 이성희 뭐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왜냐면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쪽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우려인데. 그거하고는 환율 시장에서 보여주는 흐름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 물론 이제 이것이 엔화에 대한 쪽에서 이제 기인을 하겠죠. 네. 이제 정말 시장에 대한 쪽이 위험할 거라면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달러도 지금 약세를 가고 있고, 네.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원화가 이렇게 치솟아야 정상인 리스크인데 네. 그런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엔화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휴장이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엔화가 또 이렇게 강세로 가는 형태에 대한 모습, 네. 이 형태에 대한 모습이면은 굳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쪽이 불거지는 상황이면은 네.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더 거세게 나오는 이 정도 매도가 아니겠죠. 한 7, 8천억 이상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거기에 반쯤 동의하고 그러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외국 매매가 별로 없는 날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매매하면 뭐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거든요. 아니면 아시아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넓고 중국도 넓고 홍콩도 넓고 대만도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 매매가 별로 없는 날이다라고 일단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어제 옵션 만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좀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 어찌되었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이라든가 국내 기관이 썰렁한 것은 실제로 파는 거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는 거 외에는 뭐 많이 팔 수도 있다. 이건 뭐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 매매가 그렇게 딱 눈에 들어 확 보이는 날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얘기해보죠. 이거는 뭐 어찌 보면 항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따라서 결국 개성공단의 문제, 사드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좀 시장에 미칠 것 같아요? 같은 얘기죠, 결국은. 네. 아마 이제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전과 후의 주가 흐름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발 이슈는 진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언제나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성공단을 좀 폐쇄를 했다라는 것은 약간 뭐 그 전보과는 조금 사뭇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글쎄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온 데서 북한발 이슈가 과연 얼마나 몇 퍼센트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잠시만요. 아까 홍콩 시장이 열렸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네. 해주세요. 네. 그거를 좀 좀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해봤자 그래서 한 10에서 20% 미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북한발 이슈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만 조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외적으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나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홍콩이 지금 3.92% 정도 하락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홍콩이 3.94%, 네.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홍콩도 한 4% 가까이 하락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역외 환율 시장에서는 위안화 변동성에 대한 쪽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안화는 오히려 안정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역외 환율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쪽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환율 시장 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히려 시장에서의 호들갑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죠. 외환시장이 거짓말을 하던, 그렇죠. 주식시장이 거짓말을 하던. 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잠깐 저도 얘기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봐선 북한의 미사일이 됐건 뭐 인공위성 뭐 일단 네. 돌고 있다며, 네. 근데 하여튼 게 뭐 통신이 있다 없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그거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 때문에 퍼스텍 올라간다? 죄송하지만 웃기는 소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이 얘기 나왔을 때, 그 사드 얘기가 나왔을 때, 사드가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 얘기를 제가 한번 여기서 먼저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JTBC에서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런 뉴스도 있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아침 새벽 3시 5분에 나온 조선일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수견지 다수견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중국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맞고 틀리고는 뭐 없어요. 다 우리가 중국의 시진핑의 머리 쪽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이 정책 결정자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다양한 시각이 있을 뿐인데요. 중국이 우리 기업 배터리 전기버스의 장착, 보조금 끊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경고였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체 보는 석연치 않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 필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내가 찍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거에 논란이 많고, 이게 뭐 맞다 안 맞다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만약 조선일보에 대한 조선일보의 분석이 맞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나온 김에 요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코 얘기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가기 전에, 휴가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코 이번에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코 뭐 늘어봤자 뭐 그 15% 정도, 뭐 일부에는 20% 얘기하는데 그거 안 됐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포인트가 이번에 서울의 명동보다는 도쿄랑 방콕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도쿄 방통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씀씀이도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게 두 당 쇼핑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지금 조사하는 거 보면 평균 소비 금액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썰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요코 문제도. 그래서 있더라도 좀 지겨운 뉴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국이란 나라가 노골적으로 어떤 사드 때문에 너희들 못하게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게 중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슈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뭐 어떤 공장을 짓고 뭐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수입을 규제를 까다롭게 하거나, 이게 전체적으로 비관세 장벽들인데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자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그렇게 각자 의견을 말하는 거 좋겠고요. 그럼 굳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요. 그럼 굳이 그래도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김평 과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연휴 동안에 셀트리온 뉴스가 나왔어요. 네. FDA 승인 권고. 그럼 거의 이제 승인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맞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지금 뭐 다른 셀트리온만 올라가고 뭐 다른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네. 오늘 하루만 놓고서 제약바이오 끝났다는 얘기를 하기는 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안 보일 때는 제약바이오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중심 종목에 가 있는 게 맞는데, 그 변곡점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큰 종목들의 비중이 좀 줄어나가면서 좀 시가총액 3,000원 미만, 5,000원 미만짜리 작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네. 최근에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리면서 스타 종목이 하나 나왔었어요.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나왔잖아요. 네. 파미셀 같은 종목이 뭐
워낙에 거래대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작은 종목도 아니고 근데 여기 또 증권 100%네요.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기하면 안 되지. 불법이지.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네. 파자가 들어가네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작은 종목들 내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려는 시도들이 네.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로메드나 한미약품이 끝난 거냐?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다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진짜 소위 해서 뭐 밤에바 네. 혹은 셀바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차트 매매하시거나 뭐 나온다더라 혹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라이센스하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인트론바이오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답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나오는 오늘 하락의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로메드 한미약품이 끝난 건 절대로 아니다. 여전히 한미약품은 뭐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로메드 역시 에러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네. 주가 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어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기거나 네. 어떤 뭐 좀 더 하루 이틀 더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 소위 얘기하는 바이로메드를 좀 추종하는 또 수급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또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 과거처럼 작년 상반기처럼 모든 제약바이오가 손에 손잡고 갈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뭐 바텍과 같이 뭐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올라갔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는 좀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 3,000원 미만, 5,000원 미만 종목들이 뭐 주기세포 쪽으로서 중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미약품의 또 한 번의 에러 가능성, 네. 바이오메드 에러 한번 터지게 된다면은 그때 가면 좀 시총이 큰 인트론 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메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이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가 마지막 피나레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간에 끝까지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가 또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네. 섹터 중에 하나가 저기에 올라왔어요. 어느 증권주랑 건설주랑 네. 은행주들이 좀 세게 올라왔습니다. 네. 증권주, 은행, 건설주. 전통적인 트로이카네. 트로이카잖아요. 네. 트로이카가 언제 가죠? 3저 아니겠습니까? 3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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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저를 검색해 보시면 1980년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 그때랑 나 다르겠죠. 학교 다녔나? 네. 그때랑 다르겠지만 네. 왜 그 3저 왜 트로이카 이들 업종이 올라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2월 16일이죠. 네. 한국에는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금리나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어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미국, 유럽, 중국 다 양쪽 하나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통화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펼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하느니 과연 정치적 논리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경제적 논리로 갈 것이냐라는 건 있겠지만 그건 어차피 우리가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시장의 반응 자체는 이들 트로이카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네. 좀 예측을 하는 수급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은행이 그래도 뭐 시가 지나고 나서 그 한국은행 그 금리를 했을 때 그 카드가 진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라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시는 긍정적인 게 맞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긍정 포인트 혹은 긍정적인 카드로 쓸만한 어떤 카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에서 뭐 1,800을 뭐 1,870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트로이카 업종들의 반등은 나름 그래서 의미를 줄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튼간에 뭐 낙폭과의 업종도 올라오고 그리고 뭐 비싼 주식이 강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여전히 뭐 저는 주식시장 오늘은 되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하여금 네. 뭐 긍정적 포인트 좀 쥐어짠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마른 수건을 짜는 것처럼 긍정적 포인트를 제가 끄집어낸 건 인정합니다만은 여전히 그렇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파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 교수는 좀 그나마 굳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좀 멀긴 하지만 네. 그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그 옐런 의장이 어제 얘기했죠. 네, 오늘 새벽에요. 에 대한 네. 쪽은 그 빠르지 않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뉘앙스에 대한 시장에 네. 대한 시그널.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조정은 들어왔지만 뭐 네. ECB에서 추가적인
그런 또 부양책들.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블랙스완 가능성이거든요. 이탈리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리아 은행에서 어떤 그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뜬금없이 뭐 도이체방크에서 가장 뭐 안전할 거로 봤던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그런 얘기들이 전해졌었고 그리고 네. 이제 근데 이런 그 22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쪽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거를 22가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네네. 브라기 같은 경우도 이제 늘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립 서비스가 이제 빛을 네. 발하곤 했는데 네. 뭐 22에서의 또 추가적인 부양책들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은 22와 FOMC가 어떻게 하는 거 보면서 네.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뭐 그 또 구두 개입을 했었죠.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쪽을 예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발언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네네. 뭐 결국에는 지금 경기가 꺾이게 된다라면 그렇죠. 일본 아베 신조 그 아베 총리의 명운이 같이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크게 망가지기보다는 결국에는 또 한번 또 그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 네. 현실화되기보다는 네. 블랙스완의 현실화 가능성보다는 네. 어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해프닝 그렇죠. 이제 마감될 가능성 이런 쪽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네. 밥 200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의원이야? 국회의원이 됐어 내가. 네. 딱 한 종목 녹화 언제 하시나는데 녹화는 녹음을 하죠 저희가요. 네. 근데 매주 화요일하니까요. 이번 주 안 했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녹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도 이제 굳이 뭐 재료가 있다? 라고 보면 저는 뭐 단기적인 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단기적인 뭐가 있겠냐는 기본적인 약간의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전 똑같습니다. 크게 보면 크게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들. 그 작년 10월, 11월 제가 몇 가지 이제 2010년에 크게 얘기하는 것 중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한반도 부분은 메인은 아니었어요. 5군데를 딱 찍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반도가 있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 다코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CNN에서 선정한 거 제가 혹시 기억하시죠? 그런 거 얘기했던 네. 거. 근데 보면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게 뭐 전쟁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냉전이라는 그 예전에 어디야 독일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제 대탕트라 그래 뭐라 그래 그래갖고 그 냉전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로 맡기고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그게 한 20년 벌써 30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냉전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신냉전 체제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 그래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전체적인 군사비는 그 지상군은 감축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지상군 감축이 절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비는 증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한쪽에서 또 하나는 중국, 북한, 뭐 러시아까지 뭐 사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반도가 지금 중심에 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정말 이게 군사 긴장이 아니라 그런 위기감이 전체적으로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실이 됐건 어찌 됐건 간에. 그래서 이번에 3월 보면은요 한미 또 군사 협동 뭐 이런 거 훈련하잖아요. 네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로 이번에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그 뭐 퍼스트텍이 오늘 이런 사라는 게 아니라 퍼스트텍이 됐건 LRG 넥슨이 됐건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지금 화면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사드 얘기할 때마다 로키드 마틴 LMT라고 말씀드렸고요. NOC 노스럽 그루만인데요. 이게 주식 같이 그린 거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빨간 거가요. 노스럽 그루만인데요. 오늘 좀 올랐었는데 뭐 고점 대비 조금 밀려 있는데 이거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요. 그리고 이 파란 거 있죠. 파란 거는 로키드 마틴인데요. 지금 사드 얘기 나면서 그냥 주가 급등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좀 제가 계속 미국 달러 자산 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아무 안 좋다라도 중국에서 하여튼 무기 관련주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당연히 뭐 일본에도 관련된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군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그런 것들은 좀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혹시 이 와중에 혹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나 있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미세이라는 종목에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래 대금도 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제약 바이오가 밀리고 있는 와중에서 혼자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근데 또, 그렇죠. 또 생각했네요. 또 증거는 100%네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현대백화점 좋지. 네. 현대백화점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한섬. 한섬. 네. 네. 현대백화점과 한섬 정도 계속 네. 관심 있게 보고, 또 공통점이 내수 관련주잖아요. 네. 지금 좀 경기 민감 종목들이나 시클리컬 업종들은 좀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내수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나스미디어. 네네, 나스. 제가 이걸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이번에 CJ E&M이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안 좋게, 뜬금없이 안 좋게 나와서 좀 그렇게 한데 CJ E&M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CJ E&M 실적 까보시게 되면은 동영상 광고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네. 거기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결국 동영상 광고에 대한 어떤 비중들 딱 읽자마자 바로 나스미디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나스미디어에서 결국은 정고점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수급 역시 탄탄하게 투신권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네.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자금 다 밀리고 있는데 혼자 그 납부학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네. 이거를 좀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목도 있지만 네. 나스미디어 워낙에 좀 저희가 워낙 잘 아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대 흐름에도 맞고 있기 때문에 네. 나스미디어도 같이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넷플릭스가 막 한국에서 선거에 저는 그런 얘기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나오니까 벌써 옥수수 TV다 뭐 4,500원짜리다 무슨 뭐 SK가 어떤 벌써 서너 개 또 생겼잖아요. 그런 관련된 그런 서비스 하는 거가 생겼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이제 그런 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이 아니라 갑자기 무료다 2,000원이면 대신에 뭐 하겠어요. 광고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요. 여러분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떤 모바일 랩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그리고 나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쟁사가 두 군데에 있어갖고 이게 3강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또 있는데 그 회사들도 제가 보면 상장하면 돈 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경신년 첫날 오늘 또 첫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이네. 이어서 오늘 뭐 글로벌 전체적 이슈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연준에서 마이너스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 지시했다. 요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일본 은행이 이제 그 금리를 마이너스 1%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연준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시했다라는 네. 이슈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또 만들었던 이제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연준의 이제 마이너스 스트레스 테스트 네. 이것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경기가 후퇴할 거다라는 걸 이제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CNBC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를 거론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연준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는 단순한 가정일 뿐 전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가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후퇴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쪽도 연준에서 좀 그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되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기 좋은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는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쪽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에다가 뭐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떨어지고 그 금리 인상한다고 떨어지고 또 금리 또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떨어지고 지금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중국 얘기 좀 해보자. 메릴린치에서 중국 네. 주시장에 대한 매물 폭탄, 뭐를 네. 얘기했는데 그 얘기 좀 잠깐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바닥이 2,200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2,200은커녕 네.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네.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뉴스가 지금 없어졌네요. 네. 뉴스가 지금 보게 되면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중국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신규 IPO 물량들에 대한 쪽들이 남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네. 그 바닥권에 대한 쪽이 보통 이제 2,2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출발이 나타났던 그 시점, 네. 이런 부분을 좀 바닥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에 대한 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서프라임, 뭐 중국 은행 손실, 네. 뭐 이런 얘기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를 좀 네. 해드리면 지금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거가 이제 유럽 얘기 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같이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맞습니다. 모든 재료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얘기가 가장 복잡해서 얘기 나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언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나쁜 얘기만 계속 찾아내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 막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바스라는 곳이 있어요. 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양반인데요. 이 양반이 뭐냐면 그 텍사스 쪽에 있는 헤이만 무슨 펀드에 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 인상 자체가 카일 바스라는 사람입니다. 피디님.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독종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친구를 검색해 보시면은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서브프라임 때 대박 본 사람이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대박 벌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중국의 지금 은행권이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제목만 보시면 딱 됩니다. 차이나 중국의 은행들이요. 로스가 메이. 여기 메이는 5월이랑 메이가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디를 탑을 능가할 거란 얘기인데요. 서브프라임 때 위기에 그 손실의 4배 이상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현실이 다 될 수 있다 없다 논리적 근거는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블룸버그 탑으로 나와 있거든요. 긴급으로요. 블룸버그 뉴스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근거는 거죠. 결국 중국이 구조조정하고 중국도 지금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자산 노출 그런 어떤 부실 대출이 문제가 있고 각 은행들이 거의 10%씩 부실 대출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서브프라임 때 전체 금요의 4배 정도 일어날 것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필요하신 분 계실지 모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요건 글자 수가 초과됐네. 여튼 블룸버그에 들어가시면 이거 제 화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스라고 BASS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뭐 구글이나 들어가서 바스, 차이나 뱅크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네. 아까 이게 뭐 보게 되면은 그 중국에 대한 뭐 사드 얘기도 나왔었고, 그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월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쪽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서 네. 잠깐 볼 텐데요. 중국 1월 중국 인바운드 그 관광객에 대한 증가가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폭에 대한 많은 그런 증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가 증가했다. 서프라이즈한 수준에 대한 쪽을 보여줬는데 메르스 소멸은 7월 말인데 왜 1월 달에 증가를 했을까라는 얘기. 그러니까 춘절에 대한 영향, 춘절도 아닌데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라는 데 이제 퀘스천을 던진 거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원인에 대한 쪽은 메르스다. 근데 네. 왜 메르스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의 메르스 종식일은 7월 28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WHO의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은 12월 23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뭐 시티와 시트립 등 메이저 여행사들이 모두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12월 23일 전까지 이들이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에 대한 징계는 한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네네.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나서 뭐 한국 여행에 대한 이 판매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죠. 1월 달에 35%에 대한 여행객에 대한 증가로 나타났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죠. 이 네. 부분은 또 2월달 춘제 때 얼마큼 더 많이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했는가. 네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1월달 중국 인바운드의 증가가 이런 그 우려감들, 기존의 뭐 일본으로 여행으로의 구조적인 여행 전환 가능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감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그동안에 일본 여행이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때문이죠. 네. 그래서 환율 때문이라고 본다라면은 네. 아베노믹스에 대한 쪽이 그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을 더 이상 용인할 수 만약에 이제 진행되지 못한다라면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약세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엔고에 대한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 흐름에 대한 쪽도 반전될 수 있다. 그렇죠. 반전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엔저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 많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컨텐츠 업종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여행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또 호재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거에 동방친 따라서 형들. 그럼에 따라서 군대 갔죠, 걔네들 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네. 이런 쪽들, 이런 쪽들도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2월 지금 보게 되면 춘절 연휴 때 얼마큼 다녀갔는가 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이것이 진짜로 꺾인 거다 아니면 메르스에 대한 영향이다에 대한 판단은 1, 2월 달 그럼요. 네.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1월 달만 보게 되면 일단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일본 뉴스가 나왔는데요. 2월 달 그러니까 한 18% 정도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년 동기 대비에 이번에 네네. 춘절 때야. 근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7%가 정도 롯데백화점이 나왔을 거예요. 을령카드 매출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딱딱 잡히잖아요.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작년에는 그 면세점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요, 50% 이상 늘어났어요. 50에서 70%까지 매출하는데 올해는 확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고 일본 뉴스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제가 이상하게 또 조선일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가를 떨어졌어요.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2014년 1월부터요. 훅 올라갔다가요. 4조가에 근접했다가 지금 3조 2,300으로 훅 빠졌어요.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국채까지 팔리면 어떻게 될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맞고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있는 팩트 숫자만 말씀드릴 뿐이 되겠고요. 말이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금이 오르는지는 금이 올라가는데요. 금값이 올라가는데요. 금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느냐 이거죠. 금을 사는 사람들은 딱 보면 지금 누가 사냐면 중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이걸 좀 보여야겠는데요. 오늘도 배경 이상하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CNN에 오늘 그 기사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CNN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차이나 이거 보니까 이거 화면 보니까 썰전 같아. 뒤가 암전이라 그래 뭐라. 뒤에 깜깜하게 나와. 우리 얘기 좀 해야겠는데. 네. 썰전 나오는 거래요. 제비하는 건데요. China is on massive gold buying spree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금을 사재기 하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서 산 것도 있겠지만 떨어져 간 거죠. 내용 보시면 중국 위안을 갖고 있으면 손해 나니까 얘를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면 중국의 위안은 어떻게 될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주장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보유 달러가 이제 감소했다. 네.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작년 연초에 그 분석이 나왔죠. 왜 이제 감소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돈을 빼간 거가 아니라 중국 내국인들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이 부분에 이제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에 대한 감소고 그것이 또한 그 뭐 단기 국채에 대한 불일치 이거 항상 그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단기 국채하고 장기 국채의 이제 불일치 네. 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요. 심리가 또 불안적으로 자극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다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부분은 중국의 이런 흐름을 저나 이성 교수 얘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양반이 정말 친한 적도 없고요. 악수 몇 번 하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여기 저희 방송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김영혁 교수가 쓴 지난주에 나오셨던 3년 후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쑥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시간 마지막으로요.
오늘 또 내용 좋아. 앵커 레포터들한테 앵커 레포터. 유로존의 은행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유로존의 주가 많이 떨어져. 오늘 이제 반등했어요. 반등했지만 대표적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죠. 도이치방크죠. 유닛 크레딧 이탈리아가 모두 반토막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그리고 코코본드라고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코코본드가 콘틴전스의 콘이라 콘버러블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전환할 수 있는 자본증권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때 보면 은행 채권으로 이자를 갚지만 어느 정도 짱 안 되면 그냥 자본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주식으로 바꿔버리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해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을 보면 금리가 높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여기 보시면 코코본드 가격이 엄청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요. 이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방크가 돈을 못 갚을 거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내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똑같아. 어느 나라 똑같아. 이런 일이 나오면 뭔 소리냐? 우리나라 문제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 도이치방크도 그랬어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바이백 할 거란 얘기했는데요. 그또 일부에서는 그 채권이 아니라 다른 거다 바이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코코본드의 우려감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코코본드라는 거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회사가 어려울 때 채권에서 주식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자본증권 이거 시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조건부 후순위 전환사채를 우리나라도 은행도 많이 발행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갖고 지금 일본도 떨어지고 뭐 중국 은행 위험하다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또 하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은행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은행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근데 또 하나 가장 걱정이 되는 거냐면 미국의 은행이에요. 미국 은행. 미국 은행은 앞서 뭐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바니 샌더스라고요. 바니 샌더스 하면 대표적으로 딱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라고 따오는 아주 급진적인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 정치판에서 보면 엄청난 세대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 바니 샌더스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너 젊은 것들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지지하잖아요. 네네. 너희들이 냉전을 알아 이런 얘기한다. 진짜로요. 너희들이 소련의 걔네 소련들 중국에 예를 들어 쉽게 우리를 얘기하면 너 베트남 전쟁 경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엄청 커져져 있어요. 근데 바니 샌더스가 얘기하는 거가 대형 은행의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엄청난 법인세 올리고 부유세 올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대학이 워낙 비싸거든요. 웬만한 대학에 주립대학도 6만 불, 7만 불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걔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주립대학 같은 거 다 무산호 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무산호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대통령이 한다고 주립은행, 주립대학이 연방은행 대학은 없잖아요. 연방대학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육사나 이런 거 빼놓고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주립에서 다 주정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 세금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샌더스가 되면 재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좋아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거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악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거가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 엄청나게 펌프질하는 거가 트럼프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다 지금 힐러들이 끊겼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클 블룸버그예요. 아시죠? 블룸버그 네. 회장이고 블룸버그 뉴욕 메이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나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만약 나오면 주식시장에 호재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들면. 그렇지만 지금 샌더스가 나오고 이게 3월 1일 날이 슈퍼먼데이인가 그럴 텐데요. 슈퍼먼데이인가 튜스데이 슈퍼먼데이일 텐데요. 그날에서도 아마 샌더스가 이기면 주시장 상당히 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약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것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는데 어떤 이슈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이슈에 대한 쪽을 하나 본다라면은. 네. 제가 하나 볼까요? 네네. 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주시장 재미없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치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중국이야. 2월 9일 있죠. 2월 9일 엊그저께죠. 추석날이 그러니까 월요일인가 우리? 월요일 날이 본격적인 진짜 설날이 월요일이었잖아요. 네네. 중국이야. 단일 기록으로요. 하루에 6억 6천만 위안. 그리고 달러로 보면 1억 달러 극장 매출을 기록했어요. 박스오피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오피스 끼었는데 하루에 끼었는데 그 전 기록이 얼마였냐면 4억 2천만 유로, 4억 2천만 위안.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거든요. 7월 만에 전일의 첫 번째 기록을 떨었는데 50% 상회해서 기록을 때려버렸어요. 작년에 지금 중국의 매출이 박스오피스가 49% 늘었는데 올해도 그만큼 또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중국의 영화와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재미 계속 없겠으나 시장이 어렵겠지만 만다 시네마 이런 거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요. 계속해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저희 돌아와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